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10월 12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증시 흐름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한 50분 정도 남았는데 끝나려면 일단 먼저 보고서 먼저 보여드리고 좀 마무리 해드릴게요. 일단 어제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사실 이건 아침에 이제 3프로 나가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건데 2차 전지 미국 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좀 흥미로운 자료고, 그 다음에 SK가스, 하나솔루션, 현대위포조선, 유진테크,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 중국의 재고사이클, 이게 이제 돌아서고 있고요. 그다음 어제 이제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저 보고서 중간까지 한번 읽었잖아요. 이제 나머지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송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왔고, 디램 판가가 이제 그 조금씩 이제 최근에 개선되고 있고, 판매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낸드는 근데 이제 전분기랑 좀 유사한 것 같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0%고 낸드는 마이너스 60, 조금 개선됐죠. 그렇지만 이제 아주 크게 개선은 못 되는 게, 감산을 하면 이제 공급은 주는데 고정비가 많이 나가요. 반도체 공장.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이익에 있어서 큰 폭의 개선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 소진 후에 이제 가격 반등은 일단 좀 시작은 좀 되는 걸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4분기에 좋지 않을까. 특히 반도체 판매 물량이 분기 말에 이렇게 늘고 가격이 개선되는 건 4분기가 좋다는 신호탄이다. 또 특히 모바일과 기업형, 엔터프라이즈 기업형인데요. 기업형이 뭐 주로 서버나 이런 쪽이겠죠. 아니면 이제 거기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반도체들, 이쪽인데 이쪽도 개선에 주목을 해보자. 4분기 디램 판가는 지금 한 10% 이상 상승을 할 걸로 3분기 대비해서 좀 보고 있고, 모바일 디램 가격 전분기 대비해서 뭐 많게는 15에서 20%까지는, PC 쪽도 10% 이상 상승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까지 그 기기, 디바이스라 그러죠. IT 기기의 수요 개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스마트폰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회사가 반도체를 가져가는 수요는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야 최종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그거는 아직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좀 아쉬운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송명석 연구원님이 그래서 좀 보자는 얘기였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명확한 수요 개선은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 우려가 아직은 남아 있지만, 근데 기업형 수요가 일단 먼저 개선되고,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기업형 스마트폰 회사로 먼저 넘긴 다음에 스마트폰 회사가 만약에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수요가 느는 거죠. 이건 소비자형 이쪽인데, 이게 먼저 이 기업형이 느는 거는 일반적인 뭐 좋은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개선이 됐다는 건 좀 시그널적으로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HBM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강한 성장 모멘텀을 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설을 할 거고, 삼성도 지금 급하죠. 하이닉스에 밀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계속 증설을 할 것 같고, HBM3E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내년에 나올 텐데 차세대 제품이죠. 요건 아마 가격이 기존 제품보다 한 30에서 40% 인상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증설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건 아직 너무 좀 이른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업계가 증설해서 가격 떨어지고, 그러니까 HBM이 벌써 떨어지느냐, 이건 좀 너무 빠르다. 그리고 호재는 뭐냐면
이 범용 제품 있죠. 기존의 반도체 전통적인 이게 개선이 되면 여기 재고가 제일 많은 회사가 삼성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이 제일 늦게 감산을 했거든요. 그럼 삼성한테 유리하지 않겠냐. 주가 좀 부진했지만 그 부분도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근데 아직도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직도 삼성에 대해서 반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수요 느는 거 맞나? 예, 그런 의심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바닥을 찍었다라는 공감대는 있는데 이게 뭐 8만 전자, 9만 전자 가기 위한 뭐가 있냐 이거죠. 그거 이제 진짜 찐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고 또 하이닉스에 비해서 밀리죠. HBM이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이거 수주 따는 거 맞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줘야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이 좀 탄력적으로 갈 것 같아요. 저 HBM 수주가 나와야. 예. 근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는 아마 메모리 반도체는 내년엔 줄지 않을까.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이미 많이 줄여서 크게는 안 줄 것 같은데 삼성은 올해 경쟁사들보다 많이 안 줄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은 내년에 메모리 쪽 아마 투자는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낸드 인프라 투자 지연과 장비 투자 감소가 눈에 낸드 쪽은 조금 계속해서 장비 투자는 이게 줄이는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D램은 이제 HBM 이쪽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쪽 투자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미 투자들이 바라보는 2차전지 섹터 요건데 이제 파란색은 북미 투자자가 질문이나 답변했던 거고 검은색은 KB증권 여기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적어주신 건데 전우재 연구원님이 쓰신 거고요. 세미나를 했대요. 북미 출장 가가지고 10월 초에.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세미나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현재 주가 조정은 일단 경기 둔화에 따른 전기차, 뭐 배터리 구입 둔화, 또 여기에 판가 하락 이런 것들이 좀 실적에 안 좋게 작용하면서 주가 좀 조정받았는데 북미 투자들은 우리는 3에서 5년 정도 장기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조정이 단지 경기 영향이다 그냥 그럼 지금 매수 기회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고민은 더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2차전지가 싼 건 아니니까 이제 밸류 고민은 하겠지만 이게 진짜 그냥 경기 때문이라면 기회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북미 투자들은. 그리고 IRA가 취소될 수 있냐 60에서 70%는 취소되기 어려울 거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취소되기 좀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전기차 공장들은 공화당 투표 지역에서 지어지고 있고요.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은 되돌리면 엄청 복잡합니다. 프로세스가. 또 의원들 동의해야 되고. 예,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취소될 경우 미국에서 지금 정부 주도로 미국 제조 부응하는데 이거 당연히 줄 거고. 예, 부담 되겠죠. 그리고 과거 사례로 이 각 정당들이 정책을 취소 변경하기보다는 상대 진영의 주요 정책 취소를 무기 삼아서 미끼로 쓴대요. 야, IRA 너 우리 거 안 들어줘? 그럼 IRA 취소한다. 이런 이제 협박용이죠, 약간은.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줘. 그러니까 이런 큰 법안이요, 그냥 취소되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예. 그리고 이 각 주 이거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배터리나 아니면 전기차. 이거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 여러분이 주지사예요. 이거 갑자기 IRA 법안이 없어져가지고 그럼 반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일자리가 날아가는데. 당연히 반발하겠죠. 예,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게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근데 걱정되는 건 트럼프가 되면 이 강도 자체가 이게 둔화될 수 있으니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이 전기차나 배터리 회사들한테.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IRA 법안 없어진다. 이건 좀 너무 좀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리고 왜 합작사 만드냐. 그냥 배터리사 혼자 만들면 안 되는 거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현대차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포드나 이런 데랑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같이 지어주면 일단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SK 같은 경우 기억나세요? 오히려 현대차 기아가 돈 빌려줬잖아요. 이게 돈이요 조 단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에요. 배터리 공장 짓는 게 무슨 뭐 장난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는데 물론 뭐 장난감도 만드는데 당연히 돈 듭니다. 예, 그게 뭐 이렇게 낮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 우리가 정말 이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그냥 쉽게 뭐 누가 모방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진짜 기업의 명운을 걸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막 빌려주기도 하는 건데 합작사기 때문에 해주는 거지. 합작사 아닌데 자동차 회사가 뭐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아, 저거 배터리 기업들이 그냥 단독으로 하면 보조금 다 받아갈 텐데 반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저렇게 그러니까 보조금을 저렇게 이제 절반 나눠 갖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배터리 회사들이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야, 너네 배터리 공급 단가 더 깎자. 이래 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합작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장기 고객 확보, 자금 조달 이슈를 완화시키는 면에선 더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배터리 기업들 유럽에 자꾸 가는데 왜 한국 기업들은 가만히 있냐. 근데 이건 선택과 집중이에요. 어떻게 다 하겠어요. 모든 전선을 다 확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중국 성장이 안 되니까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고, 왜 미국 못 가니까. 한국은 중국이 없는 미국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굳이 피 터지게 거기 싸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합리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중국 OEM 배터리가 만약에 미국에 수출되는 거 아니냐. 중국 회사들이 미국에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중국 기업이 전기차나 배터리 수출하려면 일단 최소한 대당 $10,000 저렴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무기가 가격인데 가격적으로 매력이 없다면 쓰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LFP 기술이 좀 부족한데 이거는 좀 아킬레스건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뭐 한국이 늦게 한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신에 LG가 망간을 넣은 제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으니까 이게 또 나오면 경쟁을 할 거고 그리고 미국에선 너무 LFP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땅도 넓고 주행거리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FP보다는 당연히 NCM이 훨씬 더 유리하고 특히 사이버 트럭이나 이런 이제 픽업 트럭에 그게 많이 팔리는 시장이잖아요. 여기는 LFP 갖고는 좀 부족하죠. 그리고 LFP는 무겁잖아요. 그래서 트럭에 탑재하면 그만큼 불리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특징을 보면 LFP를 미국에서 많이 쓸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 다만 이제 유럽과 중국 이런 데서 많이 쓰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시간을 갖고 대응을 하면 되고 다만 지금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이거든요. 여기서는 일단 NCM 쪽에서 계속 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전지나 전고체도 그건 뭐 너무 걱정할 건 아니고요. 예. 기술 좋다고 뭐 꼭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나트륨 전지는 그리고 너무 이게 성능이 떨어지죠. 사실 어떻게 보면 싸긴 싼데 그래서 아주 저가형 차나 진짜 싼 차나 전고체는 비싼 차. 근데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건 어디예요? 엔트리 모델, 중저가 모델하고 약간 하이 모델. 이쪽은 LFP랑 NCM으로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저것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보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실리콘 음극재나 CNT 넣으면 되거든요. 예. 그 제일 이제 뼈 아팠던 게 이거죠. 뭐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LG화학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 우리 한국만의 문제인데 이건 뭐 미국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LG화학이 LG엔솔이 분할 상장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밸류 더 올라갔겠죠. 좀 아쉬운 일이죠. 사실 그런 부분들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당연히. 그러니까 한국이 할인받는 이유 중에 하나죠. 아무튼 이제 LG화학이 LG엔솔 지분을 아마 제 생각엔 계속 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줄이면 할인율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무려 지금 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분율은 계속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줄지 않을까. 이 부분에 LG화학 가치에는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 선호도는 높았다고 합니다. 의외로 삼성 SDI를 좋게 보고 있대요. 그렇고 그다음에 테슬라 3분기 판매량은 요건 이제 업데이트 이제 자료고 테슬라 3분기 판매량은 좀 둔화됐고 한 43만 대 정도 3분기 판매량이 있어서 시장 전망보단 안 좋았는데 그래도 연간 목표는 그리고 이제 모델 3 업그레이드 버전 하거든요. 하이랜더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 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일시적 좀 가동 중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보 전진 위해서 1보 호텔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테슬라 쪽 견조한 것 같고
또 전기차 판매 부진의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새 전기차 뭐 판매 부진하다 이 얘기 있는데 이게 물론 경기 불황도 있겠지만 중고차가 많이 팔려서 그렇대요. 왜냐하면 이 IRA 법안 적용되면서 중고차 살 때도 보조금 준대요. 30%까지. 예. 근데 출고한 지 2년 이상이어야 되고 북미 최종 조립이나 이런 거 요건이 없대요. 예. 그러면 이제 중고차 살 때 보조금 받으면 중고차 사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신차가 또 이것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비중이 IRA 요건 충족되는 중고 전기차 대상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딜러들이 이쪽도 좀 약간 가격을 25,000달러 이하로 정할 요인이 제공되면서 중고차 판가가 또 하락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중고차 판가 또 떨어지니까 수요는 더 늘겠죠.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 크게 하락한 점. 근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기차 가격이 또 하락하고 있어서 침투율에는 긍정적이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전기차 신차 재고, 중고차 재고는 줄죠. 이 밑에 막대기. 신차 재고는 늘죠. 그런 부분과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내연기관차 재고 일수인데 확실히 이게 여기 전기차 재고가 훨씬 많죠. 위쪽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내연기관차 가격 비교인데 많이 좁혀졌죠. 가격은. 예. 둘 간의 차이가 원래 전기차가 훨씬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중화 뭐 되지 않을까 어느 시점에서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어제 뭐 SK가스도 한번 이제 설명해드렸죠. 그 LNG 보고서 보고. 근데 이제 SK가스에 대해서 NH에서 보고서 나왔고 목표주가 올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목표주가 올린 것만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근데 이유를 보세요. 왜 올렸냐면 내년에 신사업, 적극적인 주주원 이건 좋아요. 오케이예요. 그래서 합리적이에요. 저렇게 해서 올렸다는 건 좋은데 다만 주가가 최근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선반영은 했어요. 그래서 단지 저것 때문에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조정 나올 때.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GPS 울산에 LNG로 가동하다가 평상시에 LNG 가격이 올라가면 LPG로 가동하는 발전소죠. 이걸 하게 되면 연간 2천억 정도 이익이 늘 거라고 합니다. 선택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LNG가 작년에 엄청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걸 쓰면 발전소 할 때 불리하죠. 일단은 원재료가 들어가니까. 그때 그거를 LPG로 대체했으면 LPG는 가격이 변동이 크지 않거든요. 또 LPG 트레이딩도 그래도 뭐 이익은 더 날 것 같고 주주환원도 더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5년도 기준이에요. 지금 이제 정책에 의하면 25년 기준으로 6.1%. 괜찮죠, 되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 스토리가 잘 맞는다면 장기 투자 충분히 해볼만 하지만 변수라는 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좀 올라왔으니까 물론 지금도 비싼 거 아닙니다. 부담은 없지만 조금 더 내려올 때 보시는 게 어떨까. 요새는 왜냐하면 SK가스 막 다 좋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럴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하나솔루션은 또 정반대로 목표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뭐 목표주가 떨어졌으니까 팔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을 꼭 보세요. 그래서 실적 안 좋대요. 기대보다는. 예. 근데 우리 모르나요? 다 알아요.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을 걸로 이미 나왔고 그 주가 많이 빠졌죠. 또 금리 오르다 보니까 막 태양광에서 주가 막 급나가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이틀 동안 좀 오르긴 올랐는데 태양광이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반토막 날 거래요. 이익률이. 모듈 판매 감소, 비싼 웨이퍼 들어가고 태양광 발전사업 프로젝트가 약간 매각이 지연됐고 이런 것들 비용도 일부 들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3분기가 저점이고 4분기에 돌아선다. 그럼 지금 나쁘게 볼 건 아니죠. 그리고 웨이퍼 비싼 게 들어갔는데 이제 또 웨이퍼 가격이 떨어진 게 투입되면 비용이 좀 줄겠죠. 그리고 3천억 정도의 발전 사업 매출이 약간 이연됐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연됐으면 결국 잡히는 거니까 아마 4분기에 잡힐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상공장이 이제 지어져서 요게 이제 가동 들어가면 LG 엔솔처럼 이제 보조금 받아요. 만들 때마다. 이건 플러스 효과잖아요. 미국에 공장이 있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기존에 태양광 모듈만 만들었거든요. 태양 전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발전사업까지 해요. 근데 이것까지 하면 비용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도기다.
단기 실적은 아쉽지만 목표 주가 하향하는 건 이런 부분을 실적이나 이걸 반영해서 하향하는 거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면은 팔아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의 근거가 뭐 나와 있죠. 아까 SK가스는 왜 올렸는지. 그러면 하향 조정했으니까 팔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목표 주가는 이미 주가는 낮아져 있고 목표 주가가 뒤늦게 지금 하향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목표 주가만 보고 절대 투자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향인지. 예.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좀 과매도 상태고 실적 개선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는데 본격 상승하려면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확실히 나오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예상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어느 시점에서 나와준다면 주가는 또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바닥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밸류도 매력적이고요. 지금 밸류에이션 거의 바닥까지 왔죠. 그죠? 여기 보시면. 예. 그래서 지금은 도망갈 때는 아니죠. 예.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연구원님이 현대미포조선 요새 조선주가 안 좋은데 실적이 3분기에 돌아서질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실망이 좀 있어요. 영업이익이 더 적자가 늘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한 25억 정도 적자 더 늘 것 같고 이게 비용이 아직은 조금 더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선을 많이 건조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이제 저가 수주한 것도 일부 있을 거고 그리고 컨테이너선은 건조 금액이 많지가 않거든요. 원래 현대미포조선은 컨테이너선보다는 그 PC선 이제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이 주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건조하면서 비용도 많이 잡히고 근데 이제 다행히 내년부터는 또 고가형 선박들이 많이 잡히니까 실적은 내년에 확실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저성가 컨테이너선이 없어진대요. 그럼 당연히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결국 내년이면 돌아오는 거죠. 예. 그리고 21년도 11월, 22년도 9월에 받았던 이런 이제 선박들이 당시에 시세 대비 보통 2배의 성과로 계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3분기까지 누적 수주도 지금 목표 92%까지 달성을 해서 아마 목표 달성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을 보고 본 모습 좀 찾아가지 않겠냐. 그렇지만 이제 당장 실적을 원하는 투자자 입장에선 실망스러운 거죠. 야, 아직도 못 돌리나 실적이. 그래서 빠지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요런 경우라면 역발상으로 접근해야 된다. 예. 구조적으로 뭐 문제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다만 이게 지연되는 거죠 좀.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또 굉장히 싸졌어요. 그때 한번 얼마였죠? 1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7만 원대니까 주가는 또 그러니까 반대로 봐야죠. 지금 9만 원, 10만 원은 싼 게 아니에요. 절대. 근데 8만 원, 8만 원 초중반, 8만 원 이하는 또 저밸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면서 비중을 늘리는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 예. 바닥은 모르니까. 그 유진테크는 상향했습니다. 근데 유진테크도 최근에 좀 오르긴 올랐는데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무슨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약간 목표 주가 뭐 매도해라 이런 리포트 나와서 주가 폭락한 적 있잖아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 예. 그게 나쁘게 볼 만한 이슈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최근엔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투에서도 실적도 예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적자 예상했나 봐요. 흑자 날 것 같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올렸고 장비 투자 당연히 줄잖아요. 예, 그건 뭐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제 삼성증권의 보고서 기억나시죠? 오늘 한 번 더 할 텐데 거기서 뭐였죠? 전공정은 선단공정 관련 장비주는 괜찮을 것 같다. 예, 그거는 계속 수요가 있어요. 이 대표 회사가 유진테크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여기 선단공정 견조하다. 하이닉스도 있고 삼성도 있어요. 이 회사는 둘 다 하죠. 근데 올해는 하이닉스는 거의 없고 아마 이제 삼성 위주로 왜냐면 하이닉스가 극도로 투자를 안 하니까 어쨌든 이제 목표 주가 올렸고요. 예. 파운드리에서는 이제 글로벌 장비사하고도 파운드리 쪽에서는 경쟁하면서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변화하고 있고, 유진테크가 이런 국산화나 이런 쪽에 수혜 기업 중에 하나예요. 특히 ALD 장비, 예, 그게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과거 대비 주가는 비싸다고 하긴 어렵고, 근데 다만 좀 최근에 올랐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보시면 좋겠고, 과거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해보면 지금 비싸진 않습니다. 낮은 위치니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예. 다만 단기에 좀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보시는 것도 좋고, 보유한 분들 입장에서는 뭐 여유 있게 보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투자의 정원석 연구원님이 LG엔소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어제 깜짝 실적 나왔고요. 그러나 목표 주가는 좀 일부 낮췄습니다. 일단 3분기 영업이 서프라이즈인데, 예, 그 배경은 배터리 판가는 좀 떨어졌는데 그 출하량이 좀 늘었대요. 예, 그리고 요게 좀 컸어요. 첨단 생산 세액공제. 아까 하나솔루션도 있지만 미국에서 배터리나 그 태양광 제품을 생산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줘요. 그래서 그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 공장 있는 기업들의 어떤 이제 이점이죠. 그래서 그게 많이 늘어나서 실적이 좀 괜찮았고요. 그만큼 또 이걸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배터리를 제대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일 걱정이 그거죠. 공장 지어놓고 불량품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만든다는 얘기. 수율이 90%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티엄 셀제. 그리고 의외로 이게 얼티엄 셀제 GM 공장이에요. GM하고 합작사잖아요. 그럼 GM 요새 전기차 뭐 안 좋으니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수요 좋다는 얘기죠. 역으로 따지면. 예.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좀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신제품 출시 앞두고 있어서 약간 고개 좀 축소. 근데 이거는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이제 사이버 트럭 나오고요. 모델 3 하이랜드 저게 이제 업그레이드 모델이거든요. 요건 이제 지연된 거. 오히려 그러니까 이 부분은 4분기에 더 좋을 수가 있는 거고. 다만 한 가지 리스크가 주요 고객사 중에 유럽 회사들이 좀 안 좋아요. 셀 수요가. 예, 폭스바겐, 르노. 예. 그래서 이쪽이 좀 약간 오게 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4분기는 7,780억 정도 이익 낼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목표 주가 왜 낮추느냐, 주가가 제 생각에 떨어졌기 때문에 좀 낮추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 LG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2차전지 밸류체인이 다 떨어졌어요, 주가가. CATL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를 낮췄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됐고, 다만 어쨌든 이제 LG엔솔은 저점은 좀 확인은 된 것 같은데 추세 반전까지는 역시 뭐 아직은 시간은 필요합니다. 예. 일단 그렇다고 밸류가 엄청 산 것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이런 이제 배터리 셀 수요, 요게 이제 증가하는 게 좀 보여야 되겠죠. 근데 다만 이제는 미국 쪽은 견조한 게 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하방은 굉장히 단단해졌다. 예. 요런 관점으로 보셔도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단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한투자의 신승훈 연구원님이 중국의 재고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재고를 3개월 선행하는 게 이 생산자 물가래요. 근데 생산자 물가 돌고 있죠. 이렇게 요 회색선. 예. 그럼 제조업 재고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늘어나겠죠. 이건 좋은 신호죠. 이제 재고를 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겠죠. 대만의 중국향 수출 들어섭니다. 이게 중국향 수출이 6개월 선행한대요. 이 재고에 먼저 돌아섰죠. 그럼 이 재고 쌓이겠죠. 그 다음에 업종 재고들 다 바닥입니다. 이 방향성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 반도체나 이런 게 앞으로 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저렇게 편한 방향에서 돌리니까. 이렇게 높을 때가 좀 부담되죠, 사실. 그리고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 차이인데, 이 막대기가 올라간다는 건 주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창고 지수가 올라간대요. 창고에 이제 재고를 쌓는다는 얘기죠, 조금씩. 그동안 재고 계속 털어냈잖아요. 그리고 이 중국의 제조 완제품 재고 증가율인데 이게 돌아섰고요. 그러면 상해 종합주가에서 속해 있는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도 아마 돌아설 거로 보고 있고, 중국의 기업들의 제조업체들의 이익은 P 곱하기 Q라고 하더라고요. P가 물가, 예, 단가죠, 단가, 가격. 이 가격은 생산자 물가고, 그 다음에 Q 물량은 산업 생산.
이 두 개가 같이 가면 좋은 건데 둘 다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경기 살아난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중국 주식을 투자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잖아요. 중국이 저렇게 돌아서면 한국 IT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국의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신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못다 했던 그 이제 반도체 소부장 얘기 좀 돌아오면 삼성증권이 여기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라도 지금 아직은 구글링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라도 한번 구글링 하셔가지고 저 제목 하셔서 끝에다가 이제 PDF 쳐가지고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삼성증권 계좌 있으신 분들은 뭐 직접 보셔도 되고요. 거기에 그 하이브리드 본딩 우리 다 공부했던 거 있죠. 본딩 있죠. 본딩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여기도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함께 배우기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좀 발췌해서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IT는 그동안 디바이스 중심으로 성장했어요. 보시면 PC, 핸드폰, 노트북, 아이폰, 스마트폰, 아이패드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근데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AR, VR 기기 나오지만 그건 아직은 미진하죠. 이거를 한번 더 올려줄 만한 기기가 이제 없어요. 당장은. 왜냐하면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있죠. 집집마다 PC 한 대씩 다 있어요. 기기 성장은 좀 어렵다는 거죠. AR, VR 언젠간 될 수 있지만 그건 좀 못 얘기고. 그래서 헤게모니가 주도권이 디바이스 중심에서 이제는 바뀐다. 예. 전통 디바이스는 이제 교체 수요밖에 없는 것 같다. 근데 교체 수요도 늘어지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틱한 성장이 안 나오고 사이클로만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AI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반도체. AI랑 자동차가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과거에 빅데이터는 클라우드 기업들의 전유물이죠. 데이터는. 근데 요새는 애플,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빅데이터 갖고도 있지만 뛰어들어요. AI에. 예. 그리고 중국, 중동 신흥국이 패권 경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AI. 이걸 가진 자가 이제 1등 되는 거죠. 그리고 생성형 AI는 비용을 줄여줍니다. 기업들의. 그죠? 예. 직원들의 생산성을 늘려주니까. 그래서 이게 상업화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특히 자율주행이나 뭐 의료, 공정자동화 이런데 뭐 무궁무진하게 쓸 것 같고 지난 30년 이제 디바이스 중심에서 이제 무게추가 AI랑 고성능 컴퓨팅으로 바뀌고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HBM 생산 능력이 이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예상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강할 때 2.8배까지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상향. 그리고 AI 서버 투자는 당연히 여기에 메모리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강력한 촉매제고 고성능 컴퓨팅 필요하고요. 단가도 엄청 높죠. 고용량 서버 DDR5가 일단 일반 D램보다 3배 정도 이상 받는데 여기 들어가는 HBM은 6배에서 7배 받아요. 단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단가는 무조건 떨어지는 사이클인데 얘는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30년 만에 등장한 특별한 제품이래요. 메모리는 범용이에요. 여러분이 그 어디죠? 지금 PC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삼성 그 PC에 있는 그 삼성 반도체를 다른 회사 제품에 PC에 꽂아도 쓸 수 있어요. 다 교환이 돼요. 하이닉스 거 써도 되고 나 삼성 거 쓰다가 이번에 하이닉스 걸로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주문을 해서 그 삼성 메모리를 빼고 그 자리에다가 하이닉스의 D램을 딱 꽂잖아요. 그래도 작동합니다. 예. 더 좋아질 수도 있죠. 그 고성능 걸 쓰면. 예. 그러니까 범용 제품이에요. 예. 그래서 특별하진 않아요. 사실 그게. 그래서 사이클을 엄청 타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걸 하는 회사는 3개밖에 없으니까 이 사이클 타면서 막대한 돈 벌다가 막대한 돈 까먹고 이게 일반적인데 HBM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차별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하이닉스 거만 쓰잖아요. 엔비디아가. 수주예요. 그리고 미리 만들지가 않아요. 주문 들어오면 만들죠. 그래서 메모리의 비메모리야.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장의 열림으로 인해서 반도체의 사이클성을 좀 완화시켜줘요. 얘가. 그래서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죠. 예, 대신에 비싸죠. 만들기도 어렵고 쉬운 건 아니죠. 예, 왜냐면 이게 단수를 쌓아야 되니까. 이제 12단 쌓았고요. 앞으로 16단 쌓는데요. GDDR5는 한 단밖에 없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당연히. 훨씬 어렵죠. 이게.
근데 이 수혜를 누가 받아요? 옛날과 정말 다른 게 한국이 받아요. 맨날 뭐 이런 신제품 나오면 해외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이 수혜 받았는데 이번엔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하이닉스가 독보적이라는 것도 놀라운 거죠. HBM의 그리고 핵심은 TSV죠. 이렇게 요 D램 칩을 여러 층을 쌓아가지고 아파트 쌓는 건데 거기에 연결할 때 뭘로 연결해요? TSV로 구멍 뚫어가지고 연결하죠.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죠. 예. 그래서 TSV가 가장 핵심 공정입니다. 그리고 TC-NCF랑 MR-MUF 방식 아세요? 칩과 칩을 붙일 때 요 둘이 붙여야 되잖아요. 그때 TC-NCF는 이게 삼성 방식. 예. 필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구리 이 숄더볼 있죠. 숄더볼과 숄더볼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열을 가하면 위에서 이 뭐죠? 이 접착제 같은 필름이 녹아가지고 붙이죠. 그 다음에 빈 공간을 이제 하나씩 메우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속도가 좀 느리죠. 하나하나씩 정교한데 그게 좀 단점이고 MR 대량으로는 요거는 이제 하이닉스 방식인데 오븐에 그냥 한 번에 구워가지고 붙여버리는 거죠. 예. 붙인 다음에 나중에 남는 공간을 또 채워넣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교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하이닉스는 일본 기업의 특수 소재를 써가지고 단점을 없애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걸로 좀 앞서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MR-MUF는 하이닉스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과 마이크론은 요 방식, 열압착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게 더 낫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근데 16단 이상으로 16층짜리 아파트를 쌓으면 아마 하이브리드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HBM의 기술 변화 방향성은 예, 길이 여기 인터커넥트 길이를 이제 축소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칩과 칩 간의 간격을 줄여야 되거든요. 줄여야 돼요, 계속. 예. 그리고 칩 높이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예. 아니 여기 옆에 있는 그 GPU는 크기가 요만한데 아파트 16단 쌓으면 얘만 높으면 이게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맞춰야 돼요. 그래서 16층짜리 아파트인데 높이는 16층이 되면 안 돼요. 옛날에 8층과 똑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이 간격을 층과 층을 굉장히 얇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예. 한 층도 되게 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웨이퍼를 얇게 갈아야 돼요. 그래서 일본의 디스코 주가가 막 가는 겁니다. 그거의 절대적인 경쟁력 회사가 디스코죠. 근데 여기에 대항마로 떠오르는 회사가 누구예요? 이오테크닉스잖아요. 그래서 이오테크닉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오테크닉스가 핵심이다. 후공정에서. 그동안 이제 한미였잖아요. 한미 반도체였지만 앞으로의 기술 변화에서 이오테크닉스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오테크닉스는 주로 이제 삼성향이죠. 예. 근데 아직 공급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성 이제 디스코만 쓸 것 같진 않고 이오테크닉스도 진입하지 않겠냐. 물론 한미 반도체도 여전히 중요하죠. 예. 이 본딩 쪽에서 뭐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8단짜리가 이 정도 높이잖아요. 12층짜리 쌓아도 높이는 똑같이 맞춰야 된대요. 그럼 16층, 그럼 웨이퍼를 얇게 갈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얇게. 그리고 여기 하이브리드로 가야 돼요. 여기와 여기를 간격을 아예 붙어버리게 그냥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BSI가 네덜란드 기업이 갖고 있죠. 웨이퍼 두께를 아무튼 이렇게 아주 그냥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 높이가 한 층 높이가 너무 작아지는 거죠. 예.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웨이퍼 두께가 100UM이면 어떻게 되죠? 100 마이크로미터 이상이면 예. 여기 블레이드 칼날로 했는데 그 다음에 100 마이크로 이하면 레이저로 해야 돼요. 레이저의 최강자 중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죠. 그죠? 30 이하면은 플라즈마로 또 한다고 합니다. 레이저로 완전히 다 커팅하는 건데 진짜 어려운 거죠. 이제 여기까지도 이제 이오테크닉스 대응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네. 하이브리드는 아직은 좀 시간 걸리고요. 26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밸류체인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여기 한미도 들어가 있고 CMP 장비는 우리나라는 없지만 여기 이제 CMP 장비 만드는 회사가 한국에선 KC텍은 있죠. 또 다이싱, 이오테크닉스, 세정, 뭐 세메스나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정 장비 만드는 회사 몇 개 있긴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제우스 같은 기업들이고 CMP 소재는 주로 뭐 이 해외 기업들이지만 솔브레인,
K시텍, FNS테크 한국으로 따지면. 근데 이들이 공급한다는 건지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고 또 반도체가 이제 무기가 된다. 중국 반도체 규제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중국 비중에 힘을 빼야 되니까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첨단 공정 투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반도체 생산 능력 5% 이상 확장 어렵거든요. EUV 장비도 도입 안 됩니다. 그러면 중국 공장은 옛날 공장으로 점점 이제 중요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28단 이상 낸드 장비도 협의를 해야 된대요. 지금 200단 만드는데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중국 생산 비중은 어쩔 수 없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후공정도 예외는 없다. 그래서 후공정 회사들이 전통 물량 같은 건 좀 많이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변하는 거 줄어드는 거는 기존의 신규 생산 능력,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메모리 생산 이쪽은 일단 내년에 삼성은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인프라 투자도 좀 줄일 것 같아요. 인프라 투자 올해 좀 많았거든요. 이쪽은 조금 줄어들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거는 HBM 이쪽 관련된 후공정, 그 다음에 선단 공정, 아까 유진테크가 하는 그런 장비들 있잖아요. 선단 공정 이런 쪽 투자는 계속 줄지 않고 차세대 기술 개발은 계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여기서 나온 그 밸류 체인이니까 요건 한번 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증착 공정, 뭐 소재, 부품 우리 다 배웠던 겁니다, 사실. PCVD, 예. 스퍼터링 타겟, 뭐 지오 엘리먼트, ALD, 예. 그 다음에 산화 공정, 열 처리 장비, 레이저 원일링, 예. CMP 장비, 예.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반도체 서플라이, 이건 후공정 테스트하는 쪽이에요. 버닌 테스트 우리 다 배웠던 겁니다, 옛날에. 웨이퍼 테스트 해주는 거, 열 이제 버닌 테스트, 핸들러, 그 다음에 패키지, 기판, 모듈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 밑에 이제 SF 세라믹 뭐 기판이라든가 프로브 카드, 버닌 소켓, 예, 테스트 소켓, COK, 예, 각종 부품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공정, 예, 요게 백그라인딩, 예, 뒤에 갈아주는 거예요. 웨이퍼 다이싱 자르는 거. 이 디스코가 거의 독보적이에요. 근데 레이저 시장에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들어가는데 레이저 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진짜 얇게 갈아야 되거든요. 레이저를 해야 돼요. 블레인딩은 어렵고 본딩은 뭐 한미죠. 리플로우, 그다음 마킹, 예, 패키징 마지막에, 그 다음에 레이저 소스를, 이게 디스코보다 좀 경쟁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소스를 갖고 있대요. 예, 숄더볼, 뭐 독산 메탈 유명하고, 예, 이쪽이 이제 밸류 체인이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긴 보고서인데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건지 이제 정리는 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오테크닉스 솔직히 저는 이게 주가가 안 올랐으면 참 괜찮은데 한 가지 단점은요, 많이 올랐어요. 3배 올랐잖아요, 저점에서. 그러니까 저도 막 이런 보고서 보면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야, 나도 내가 만약에 투자할 수 있으면 한번 투자해보고 싶겠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이 보고서를 읽으면.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참고 좀 기다렸다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예, 왜냐면 많이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납품하는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디스코 대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절대 여유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다만 만약에 정말 앞으로 또 뭐 무슨 뭐 급락장이 오고 반도체가 안 좋은 뭐가 또 나와서 급락한다면 이오테크닉스는 1순위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예, 알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공시 한번 보면 어제 뷰옥스란 기업이 이제 투자했더라고. 그 이제 공시됐는데 신규 시절 투자. 뷰옥스는 아시죠? 그 뷰옥스가 그 디텍터라고, 엑스레이 디텍터, 그 치과용 의료 장비, 엑스레이 기기 있죠. 여기 들어간 이제 디텍터, 예, 부품 만드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화성 사업장을 증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마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설비 투자하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내부자 매수 중에 고려아연, 거기 요즘에 고려아연은 내부자들이 계속 매수합니다. 아마 지분 경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풍 쪽하고. 일단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어제 최윤보 회장은 24억 정도 샀고, 대한약품의 이윤우 회장님은 정말 계속 삽니다. APS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최근에 여기 APS도 그 정기료 회장님인가요? 그분도 그렇고 내부자들이 좀 들어왔어요. 최근에
7,000원대. 그 다음에 이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탑 머티리얼 그 아시죠? 장비 회사 2차전지 노한진 대표가 1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이 좀 마무리가 이제 3분밖에 안 남아서 바로 오늘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그 강세로 이틀째 급등했고요. 확실히 금리가 꺾이니까 정말 편하죠. 이렇게 부담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금리가 높을 때라 여전히 좀 부담스러웠고 장이 나쁘진 않았지만 근데 금리 충격으로 무너졌는데 일단 다행히 시장이 금리 충격에서 벗어나니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많이 빠졌고 국제유가 떨어진 게 커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주식 좀 안 사는 건 여전히 아쉽지만 좀 아쉬운 게 선물만 사요. 근데 오늘 옵션만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만 가지고 사는 건 좀 아쉽지만 오랜만에 연기금이 방어한 건 정말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요. 마리화나 테마가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리튬 관련주 오늘 코스모화, 금양, 뭐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오랜만에 영상 쪽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JYP 같은 콘텐츠 회사, 쇼박스, 뉴 이런 쪽도 좀 올라온 것 같고 그리고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쪽도 좀 올랐고요. 오늘 특히 동화기업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또 삼성 SDI, 테이펙스 웹툰 관련주도 오늘 좀 올랐고요. DNC 미디어가 급등했고 2차 전지 뭐 대부분 올랐습니다. 사마알미늄은 뭔가요? 오늘 28%요. 이쪽은 이제 그거잖아요. 그 알루미늄 박 이쪽인데 아무튼 오늘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 렌터카 기업들 올랐고 엔터사도 오랜만에 급등했고요. 2차 전지 장비도 오늘 좋았습니다. 미용 모바일 콘텐츠 좋았고 미용 의료기기 쪽도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오늘 비올 같은 기업들 메디톡스 올랐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은 조금 빠졌네요. 그리고 비료 관련주도 오늘 조금 올라갔고요. 그리고 플렉서버 OLED 쪽도 약간은 반등했습니다. 건설주들도 오늘 오랜만에 일단 반등을 해서 어제 아니 DLH는 그 전날 그게 무슨 악재도 아닌데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다시 5% 올라왔고 그 전쟁 나가지고 이란 쪽하고 이란에서 뭐 사실 요새 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별히. 아무튼 좀 급락했다가 다행입니다. 아무튼 올라왔고 건설기계 쪽 오늘 조금 반등해줬고요. 아이폰 관련주, 스마트카 관련 기업들도 오늘 좋았습니다. 모트렉스 뭐 좀 반등해줬고 오늘은 HL 만도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MLCC도 오늘 아마 코스모 그룹이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쪽 좋았고요. 오늘 뭐 많은 업종들이 뭐 급등. 오늘 그리고 석유화학 좋더라고요. 석유화학 쪽도 오늘 대한유화 오랜만에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뭐 이런 항공기 부품 여전히 항공주들이나 그리고 오늘 조선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에 대한 좀 부담. 근데 오히려 기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해운주도 마땅한 악재는 없는데 페노션이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손해보험주는 방어주로 역할을 하다가 뭐 증시 오르니까 빠지고 방산주는 이제 확정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아마 올랐다가 이제 밀리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전쟁 이슈로 사지 마세요. 당연히 그거는 그 우리가 펀더멘털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음식료 업종은 오늘 동서나 일부 기업도 올랐지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게임주도 오늘 조금 이제 반등 나오고 있고, 뭐 더 나쁠 건 없어요. 어제 이제 NC도 좀 올랐는데 NC도 그렇고 더 나쁠 건 사실 여기서는 없는 것 같아요.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나쁠 건 없는데 신작 게임이나 이런 게 좀 기대에 부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좀 관건인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어제 이제 제가 아침에 그 라이브 할 때 그 이오플로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오플로우를 그때 보니까 뭐였죠? 그때 이제 공개 매수 해가지고 주가가 3만 원 갔다가 갑자기 이제 악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거래 정지당했죠. 그래서
이렇게 기사도 좀 살펴보니까 미국 법원에서 아마 판결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영업 정지가 내려졌고 회사에서는 이제 어쨌든 그 뭐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소송을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근데 저도 이게 정확히는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답변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어떤 판결을 낼지 모르겠고 일단 거래 정지시켜 놨거든요. 그 요거를 이제 인수하고 있잖아요. 이제 기업이 공개 매수해가지고 원래 상장 패키지 폐지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3만 원에 공개 매수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존대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건지 그런 것도 혹시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어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오플로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영업 정지 상황이니까 그래서 회사랑 계속 좀 소통하셔가지고 이게 거래 정지 풀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실적에 타격을 주는 건지 당연히 타격 주겠죠. 영업 정지인데 그리고 M&A나 공개 매수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거를 뭐 저보다 회사에 물어보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꼭 파악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물어보신 게 좀 생각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릴 건 거의 다 전달했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만 한번 볼까요? 오늘 뭐 다 좋았죠 대부분. 조선주 빼곤 좀 조선주만 좀 아쉽고 다른 섹터들은 대부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가 역시 뭐 훨씬 강하네요. 삼성 SDI, 에코 계열사 그리고 오늘 SK 뭔 일인가요? 아니 잠깐만요. 8%? 근데 딱히 뉴스 나온 건 없습니다. 요새 이틀 지금 급등했거든요. 근데 워낙 많이 빠진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특별한 호재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플러그 파워 있잖아요. 그 자회사 그게 좀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옛날에도 보니까 그거 오른다고 무조건 오르진 않던데 아무튼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지금 호재 나온 거는 없는데 아무튼 올라갔고 하이브 그러니까 오늘 공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진 기업들이요 일단 올라왔습니다. 이차전지도 그렇고 LNF 또 롯데케미칼 다 지금 낙폭과대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일단은 좀 그 반등을 해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알테오제는 이유가 딱히 없던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전보다는 좀 낙폭 많이 줄였고 오늘 레인보우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사마알미늄은 아까 말씀드렸고 한올바이오나 일부 방산주나 바이오는 조금 빠졌네요. 그리고 파도 좀 빠졌고 동화기업 많이 올랐고요. 2차전지는 다 좋았고 진짜 오랜만에 ISC 올라왔습니다. ISC 요새 좀 안 좋았죠. 근데 정말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뚜렷한 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일부 제 생각엔 일부 바이오나 조선주 빼고는 그래도 다 괜찮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내일 또 금요일인데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좀 이 강세가 이어지길 좀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시장 여기서 그 시장 함께 읽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